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1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예, 그래도 뭐, 그냥 4,100선에서 끝났다라는 정도고, 하지만 왠지 좀 찜찜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예, 종목들이나 내용들 보게 되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미국 끝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나스닥만 좀 약했어요. 다우지수 턴에서 전고점대 딱 넘어가고, S&P 자세 잡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우가 강한 게 좀 눈에 띄네요. 오랜만에 힘을 더 내기 시작하고, 아마 내용들이, 기술주 쪽들은 이번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국 경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나스닥은 살짝, 뭐, 또 많이 좀 출렁임하지만, 우리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린 이제 요 정도까지 들어왔죠? 지금 갭이 나왔던 부분들까지 다 위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쭉 들어오는데, 잠깐만 좀 오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고, 근데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한 23,007, 8, 요 정도, 요 갭 나왔던 부분이죠? 예, 여기까지가 먼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먼저 갔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일단 어제 좀 가다가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도 요거를 좀 터치를 해줘서 23,800을 이 갭을 좀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변화가 아닐까 싶어서 여기까지는 시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돌파 아니면 다시 조정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아서 요게 한 목요일 정도쯤에서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미국 시장 끝났다가 목요일에 그냥 돌파하느냐 아니냐 라는 쪽들이 요때가 좀 변곡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흐름들을 좀 잘 봐야겠다. 근데 우리는 또 그때가 마침 이것도 옵션 만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래저래 또 좀 영향을 같이 끼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도 좀 색깔이 약간 변해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예, 일단 매크로 쪽에서 달러 살짝 약세 또 10년물 금리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미국 경제 괜찮아 여기에 좀 반영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이죠. 오늘 일단 하원에서 또 지금 셧다운 관련된 쪽들을 표결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요 내용들 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요거 셧다운이 이번 주 거의 종료가 되는 쪽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매크로도 안정 그러면 또 다른 쪽에 기대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다는 쪽으로 그쪽은 못 챙겨봤네요. 뭐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또 장중에 얘기 나오겠죠. 네, 그런데 원하는 1,460원 안 빠집니다. 이거 계속 또 원화 약세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뭐 직접적으로 뭐 좀 입맛에 맞게 들어오기가 좀 어렵겠죠. 요거가 변화가 나오는 것까지 좀 기다린다 그러면 예 아직 이제 뭐 셧다운이니 뭐 이제 이거 미국 변화 요 매크로 지표 변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도 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역시나 유동성이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풍족한 상태가 아니고 좀 많이 위축된 상태죠. 여기서 지금 변화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지금 가상화폐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쪽들 유가도 올라가고 가스가 급등합니다. 근데 가스는 원래 급등 급락이 잦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가스는 일단 성수기가 들어왔다는 관점 쪽에서 턴이 이렇게 강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스 쪽에서도 좀 요즘에 LNG 발전에 대한 얘기가 미국에서도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내에도 그렇고 또 지금 분위기는 전혀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다들 그냥 반도체 아니면 안 본 분위기입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쳐져 있는데 여기서 어떤 속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금, 은, 구리 이쪽들도 지금 다 그런 강세를 가는데 구리가 조금 좀 약하죠. 예. 또 이런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야간 선물은 0.06 우리가 거의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한국 증시는 눈치 보기 심하겠다는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4,100선 요 자리 4,120선 넘어가다가도 위쪽으로 하는 건 약간 오버야 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저항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네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냥 여기를 돌파해서 이쪽으로 툭 가느냐, 아니면 잠깐 쉬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또 밑에 지지권들이 약 한 4천선이죠. 4천선 초반 쪽에서 맞춰줄 것 같고. 그래서 하단부가 잘 지지가 될 것인지, 이렇게 삼각수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음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쪽들인데, 11월은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과열돼서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될까를 약간 좀, 속도 조절한 차원? 그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챙겨야 될 거는, 이제 11월 15일까지 해서 지금 실적이 거의 다 나올 걸로 봅니다. 나올 걸로 보는데, 여기서 지금 분위기는 실적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시장화 돼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도 실적 좋다 그러면 강하게 좀 땡기고, 아니면 또 좀 던지고 하는 이런 동향들이 약간 비슷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선진시장으로 가는 겁니까? 라고 하지만, 일단 실적 좋으면은, 하루 이틀은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에 타이어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또 막상 안 그런 게, 소비재 쪽들은 실적이 좋아도, 소비재야. 그래서 알고 그냥 와르르 팔가버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은 이제 반영하는 국면들이 왔다. 그리고 또 실적 가지고 아직 발표 안 한 네 종목이 있는데 이번 실적 가지고 되게 진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이걸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원래 이거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바라보고는 AI 반도체 이쪽이 아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무시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준에 못 맞춘다 그러면 일단은 밀릴 때 좀 주식 비중을 줄여놔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보고 낙폭 커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잘 봐야지. 여기서 그냥 버틴다든가 약간 좀 이거 내가 보기엔 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보기엔 싼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일단은 맞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다 팔란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줄여놔야 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더 세지면 그때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한쪽으로 바라보면서 실적을 먼저 또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또 두 번째는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거, IT 쪽과 반도체와 그리고 또 IT 반도체 거기다 또 AI 쪽에 요쪽으로 계속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아니게 되면은 철저하게 지금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같은 쪽으로 봤었을 때 조선이 여기에 해당돼 아니네 그리고 일단 줄이는 분위기 그리고 또 방산이 방위산업이 이쪽에 해당돼 아니 일단 팔고 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도 섹터라고 하는 쪽들도 소외되고 예전부터 일단 주도 섹터가 아닌데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소비재들은 보긴 뭘 봐? 라고 하면서 소비재도 엉망이고 이런 쪽의 경우들이 좀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게 그렇다고 주도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어느 정도 좀 챙긴 다음에 그러니까 내 계좌의 주도주가 어느 정도 좀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거지 아이고 이건 제대로 주도주 섹터 주도를 해서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안 사. 그리고 많이 빠진 거 보자. 나머지 이렇게 챙겨간다. 그러면 나머지 쪽으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 IT 반도체만 보고 계속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내 계좌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왜 이렇게 안 가? 저건 이렇게 잘 가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냥 손절하고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주도 섹터를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게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챙겨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먼저 챙겨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자 이 정도가 계좌에 의미 있는 비중 정도 20, 30%는 적어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이것 좀 볼까 해서 생각보다 많이 그러네라고 하게 많이 빠졌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보다 보면은 요즘에서 또 최근에 나오는 종목 중에서 그런 거 있죠. 노머스 이런 거 이것도 엔터 쪽 다 이래요. 그 중에서 노머스는 그냥 갑자기 보다 보니까 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격 매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근데 시장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런 쪽이라든가 이것도 보니까 디어유도 마찬가지죠. 지금 디어유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네요. YG 엔터 이거는 보니까 좀 심해요. 여기까지
원래 이 정도쯤에서 한 7만 원대부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더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과격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수급이 쏠림이 좀 큰다는 얘기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한번 같이 진입해봐도 될 만한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안 봅니다. 시장이 그냥 됐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은 아예 바텀 피싱 해볼까? 바텀 피싱 해볼까 들어가다 벌써 한 10%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요런 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면서 이것도 약간 시장이 좀 이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보아야 되는데, 이런 쪽이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요즘에 보면 한때 잘 나가던 삼형식품 소비재 쪽에 또 하나의 주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갈 듯 말 듯 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할 듯해서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어제 또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파마 리서치. 야, 뭐 이걸 이렇게까지 뺄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분봉 보실까요? 분봉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어제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정도 실적이면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이때 IR 정도 발표했는데, IR에서 뭐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다.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야, 던지고, 반도체 IT로 가. 네, 실행하겠습니다. 빠바바바박.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거의, 예, 그게 이걸 주도한 쪽을 볼까요? 어디 있냐 보면은 기관들이 지금 벌써 11월 4일부터 이때부터 좀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소비재 아닌데 하면서 줄이고 있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특별한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 던져버리네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증권 예, 좀 심하네요. 예, 그러다가 네,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도를 하는지 보니까 뻔하네요. 예,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대처가 많이 어려운 거죠. 지금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근데 결국에는 이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 정도면 많이 빠졌어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데, 당장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서 바로 들어갈 것이냐. 그걸 모르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는 지금 소비재 쪽에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이 그걸 안 보고 외면하고 다른 쪽을 본다. 그럼 가격 메리트가 나와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팅은 주도 섹터 쪽에서 하고 그 다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따라가야죠, 지금은요. 네,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 얘기하다가 또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는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일단은 지금 러셀은 살짝 강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밀렸네요. 그만큼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향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AI 산업에 대한 불안, 코어 EV가 좀 발단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실적은 예상 대비 강했는데, 일단 또 이런 얘기, AI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구조적인 불안 요인. 어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AI 버블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잠깐 봐라. 또 이제 누가 제기를 하더라고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게 보통 감가상각이면 6년 정도를 많이 인프라나 이런 쪽들을 가져가는데, 너희들은 2, 3년 사용할 정도까지만 하고 교체를 이게 2, 3년 정도 사용 연한을 보다 보니까 6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사용은 2, 3년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오히려 평가 이익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겠죠. 왜냐면 감가가 더 늘어졌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거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제대로 감가상각을 반영을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버블에 가깝게 재무구조가 회계상으로 짤 수밖에 없다. 이딴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서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AI 수요 괜찮은데 개발 파트너의 일정 지연으로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게 결국에는 이 회사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AI 인프라 쪽으로 다 가니 우르르. 이건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뭐 코이브라는 회사가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챙겨보는 그런 쪽들은 아닌데, 거기다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 부채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산업이 좋다 보니까 우리 어떤 인프라 쪽들 관련된 쪽 주문 많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세팅해야겠다. 안쪽에서 부채 끌어온 걸 가지고 이제 크레딧 이슈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 이번에 채권 발행한 메타나 알파벳까지도
가장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시장이 안 될 때 조정받을 때 이익이 꼭 나올 거예요. 부채 레버리지 그거는 염두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회사들이 그러면 자기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확 일으켜서 이렇게 채권 발행해서 부채를 일으켰느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규모 보게 되면 2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천억 한 3조 정도 되는데 그게 이 회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그렇게 과도한 정도의 레버리지겠느냐?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돈 벌어서 하는 것보다 외부 차입을 하는 이런 계정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시장은 또 경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또 AMD 실적 발표하고 여전히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리사 수 집안 사람이네요. 수 계열이시다 보니까 근데 이런 쪽에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거기서 뭐 새로운 거 없네. 그런 쪽에서 또 주가는 밀리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좀 버텼던 쪽들은 그거 같아요. 특히 케빈 헤스 백악관 경제고문 이분이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보니까 누가 어디서 그러더라. 예, 뭐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거의 이분이 내년 연준 의장으로 지금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쪽을 잘 몰라가지고 전 연준 의원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뭐하고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줄줄줄 외우고 할 수 하게 될 그게 제일 중요할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섹터 공부나 하자 이런 쪽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이분께서 얘기하는 게 내년 초까지 미국 경제 3, 4%까지 수준 회복할 것이다. 물가는 안정된다. 생산 쪽은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거기다가 생산성과 자본 축적이 겹치면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얘기 다 했네요.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가 안정인 상황 쪽에서 그럼 뭐 하겠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5월 달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분위기는 또 많이 바뀔 것 같다. 연준 위원장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쪽들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방어용 쪽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또 AI 관련된 쪽으로는 또 경계감 나오면서 또 우르르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래요. 조목적으로 쭉 본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도 빠지고 한 3%대 빠지고 소프트뱅크가 지금 전략을 매도했다. 이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AI 버블 이래 이러다 보니까 또 흔들렸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좀 빠졌고 거기다가 또 올라간 거 생각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전날 마이크론이 한 6% 올라간 거를 반영을 했느냐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시장이 거의 약보합 정도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시장이 흔들리겠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또 AI 반도체 쪽들은 또 흔들릴 수는 있겠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이게 탈출할 건지는 생각을 해보시되 계속 이쪽을 비중이 적다 그러면 맞춰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요.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시장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 쪽들이고 AMD도 얘기를 했는데 2030년까지 AI 실장 관련된 규모는 기존보다 크게 증가한다. 1조 달러를 추가할 것이다. 이제 뭐 몇억 달러, 몇천억 달러 이거는 그냥 껌이네요. 다 이제 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 부문은 8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시간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시간이 상승합니다. 이런 분위기 봤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또 AI가 장중에는 좀 조정 나왔다가 분위기가 아직은 그렇게 또 크게 꺾이지 않는다.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밀리면 사자 분위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원자력 쪽 계속 안 좋습니다. 오클럽도 추가 빠지고 그렇게 되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 X죠. 그 우라늄과 그리고 또 원자력 관련된 ETF 쪽은 그렇게 안 밀리는데 개별 기업들이 더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 또한 6%대 빠지면서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자리 못 차지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전략망 기업들도 일단 뭐 이게 AI가 만약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쪽들도 좀 빚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흔들린다. 근데 이쪽은 좀 아쉬운 게 얘네들이 흔들리는 것보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진행이 될 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제일 부족한 거는 전력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27년부터는 데이터 센터가, 이번에 보니까, 어디죠? 엔비디아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기 쪽에, 그 데이터 센터 지어놓고 못 들어간대요. 전력을 구하지가 못해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전력,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체 전력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 쪽에서 일단 다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핵심은 전력 쪽입니다. 이걸 얼마큼 해줘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더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정책적으로 이런 걸 강화시켜주게 되면 또다시 자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들은 너무 한쪽 방향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테슬라는 요즘에 보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도 많이 또 대거 팀들이 이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잘 버팁니다. 괜찮아 이런 쪽으로 자동차 잘 안 팔려도 괜찮아 그렇게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일단 조정 나오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고 있다. 자동차 쪽도 어제 미국 쪽은 그냥 선방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앨범알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쪽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 지수는 애플이 다 만들었어요. 애플이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애플 쪽의 효과를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쪽들 알파벳 약간 강보합권으로 다 버텨줬죠. 이쪽에 대해서 빅테크 쪽으로 일단은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그렇게 썩 분위기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알리바바 약했고 거기다가 직능나고 광군제 매출 가지고 또 약간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다 한 쪽들인데 샤오펑이 로봇과 비행 자동차 공개 후 탄력들 가서 컸었는데 이어가지고 또 오늘도 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아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중국하게 되면은 그 하드웨어 국가다 보니까 이거 한번 찾아서 한번 봐야겠네요. 한번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중국 쪽이 하드웨어가 좀 세다 라는 쪽들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고 지금 뭐 소프트웨어 별로 또 약하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오라클, 팔라티어 모두 다 약한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양자 컴퓨터도 전반적으로 부진 아직 뭐 탄력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112가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2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갔죠. 노브노 디스크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고 그러다 밑에서 반등 이런 정도입니다. 얼마큼 CEO나 전략적으로 비만 치료제 외 플러스 알파에 약간 이를 파이프라인을 강하게 또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노브노 디스크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저 밑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주가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112 다시 시총 1조 달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간 것도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머크도 힘을 내고 있는데 요즘 머크랑 알테오젠의 관계가 그렇게 좀 주가 연동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지금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12만 7천 개 도난당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이거를 미국이 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해킹은 그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쪽에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우고 있네요. 이거 가지고 좀 왔다 갔다 12만 개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가상화폐도 뒤숭숭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뉴스를 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추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상법 개정 관련된 쪽들 나오고 있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배당 관련된 쪽에서 그런데 25%대로 이제 거의 통일이 된 것 같아요. 25%대로 분리과세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오케이 라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요게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12월 2일까지가 예산안 정기국회 통과다 보니까 이쪽까지는 심심하면 계속 또 자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그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분 아니면 갖고 있는 것들 어떻게 처리할지 소각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들 이쪽으로 나가는 거 요거는 그 다음일 것 같은데 요거 한 다음에 요 다음 오케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세 번째쯤
정부가 이것도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주식 장기 투자 때 혜택을 주는 방안.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 측은 즉각적으로 이걸 가지고 부자 감세 부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걸로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주식 장기 투자를 해서 그만큼 끌어올리는 방안. 그러니까 즉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들을 푸시를 해 달라는 쪽의 방안들을 하게 되면 요거는 아마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쪽에 또 어차피 다 또 당정 이게 뭉치게 되면은 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을 보게 되면 대통령 쪽과 예, 전통 민주당이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약간 아직 알력 싸움 이게 아직은 있는 것 같은 정치 방송입니까? 네, 아닙니다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거기서 충돌하면서 자꾸 한 분 계시죠. 이럴 때마다 너무 부자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또 예, 금투세 얘기 막 툭툭 던지면서 당의 정체성을 찾아라 이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 모멘텀들은 기대할 수 있는 게 더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또 얘기 쪽에서 지금 뭐 MLCC와 함께 삼성전기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일단 이쪽도 AI 관련된 쪽의 수혜입니다. 서버용 MLCC 이쪽도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까 동박 관련된 쪽들도 지금 단순하게 CCL이라고 하는 두산만 보다가 잠깐만 동박의 강자는 이제 일진 모터리얼즈, 롯데에너지 모터리얼즈, 롯데 쪽도 부활받아서 강하게 탁 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MLCC도 이쪽도 지금 잘 하고 있잖아.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MLCC 패키징 반도체 기판 패키징이죠. 광학솔루션 카메라죠. 이 세 사업인데 지금 AI 시대에 내가 맞는 쪽이냐? MLC 맞아. 패키징 기판 당연히 맞아. 원래는 삼성과 함께 패키징의 강자는 삼성전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학솔루션 카메라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로봇의 눈이 된다면 AI 피지컬 AI 맞아.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주가는 더 올랐다고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쪽도 삼성전자보다 전기 뭐 쓸모가 많으니까 더 올랐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추가로 뭐 유리기판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겠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IT의 한 축으로서 지금 LG노텍도 잘 빠지진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애플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가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는 LG노텍 그 다음에 삼성전기 로고로 가다가 지금은 요거 쇼 커버링 나오고 약간 좀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쪽보다는 삼성전기가 주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은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게 MLCC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음으로는 중국 쪽에 다음으로 히토류 관련된 쪽들도 지금 또 군사 쪽에서 미국이 이용하는 거는 반대. 그러면서 약간 또 뉘앙스가 바뀌어졌어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히토류에서 미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새로운 무기로 의약품이 거의 그 CMO, CDMO 쪽에서 중국이 강력한 공장을 갖고 있고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죠. 중국과 인도가 거의 뭐 강한 모습들인데 여기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타파할 정책이 미국이 필요하다. 이걸 또 견제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러면 우리는 또 수혜를 받을 측면들이 높은데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뭔가를 좀 기대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또 미국의 생물보호법이 어떤 식으로 또 쭉쭉 변화가 나와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쪽도 기대감은 있는 쪽이구나 라는 정도 또 한번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까지 나왔던 부분들은 일단은 반도체는 계속 주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쪽에서 뭘 보느냐 소부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4분기 때 이제 가이드라인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는 계속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판 쪽들 계속 관심 있는데 다 좋아요. 기판 다 좋은데 우리 심태기가 태기 형이 왜 이런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PB 전환이 15일인가 그렇죠? 12 물량 들어오는 게 그리고 그 전날 14일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날 그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인데 오늘 들어오는데 잠깐만 큰 물량 없네?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 예.
태기형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쭉쭉 잘 가고 있는데, 기판 쪽, 기판은 이번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종목 하나 가지고 뭐 구라느냐? 노노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옷셋 관련된 쪽들, 이쪽들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패키징 테스트 이쪽들 봐야 될 것 같고, 소재 쪽들 보셔야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소재 쪽들은 지금 분위기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좋아가지고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변화가 그냥 꾸준하게 생산하기 시작한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한다. 이쪽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들 봐가면서 일단 선별해서 반도체 쪽들은 계속 챙겨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2차전지도 빠지지 않는 쪽들이죠. 그래서 지금 본데 아이고 이거 종목 잘못 들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ESS 공급망 강화 정책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하지만 챙겨야 될 거는 마찬가지로 ESS 관련주만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통신장비는 계속 또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EU 쪽에서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금지를 검토한다 라는 쪽들 나오다 보니까 견제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서 그렇다고 속시원히 또 탄력은 안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시장이 만약에 주춤하거나 정체돼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나도 있지롱, 나도 AI랑 또 맞출 수가 있지롱 하면서 툭툭 올라올 수 있는 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런 것도 보면서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트레이딩은 충분히 해볼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올라도 되게 까다로워요. 시장이 뭐 다 같이 종목들이 처음 여기 반응할 때는 섹터가 다 같이 반응했다가 또 올라갈 때는 가는 것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주도 섹터 잘 또 집중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얼마큼 잘 보강해 가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또 왔다 갔다 할 때 또 올라갈 때 막 우르르 쫓아가지 마세요. 또 가는데 뭐 미국이나 아직도 고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참 모습들 안 보여줬다? 셧다운도 진행되다가 이번이 아니고 또 다시 또 표가 이제 통과 못 되게 되면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냥 무조건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눌리게 됐을 때 그때 또 보강시켜가고 이런 쪽으로 일단은 지금은 까다롭고 난이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할 때 다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거 왜 또 조정이야? 라고 투덜투덜 될 때 그때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때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올라가게 되면 그냥 나머지는 보유하고 그렇게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올라도 어려워요. 빠지면 더 어렵겠지만 항상 저희한테 만만한 시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도 어려운 시장에 대한 마인드 잘 가져가시고 굳건한 멘탈 지키기 파워 시황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 그리고 또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시죠? 좋아요 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